해서 맡고 있다고 빨리 오라는. 종합판. 출구로 가고 있어요. 빨리 차가 빠져야 우리 차를 세워놓고 가면 아. 국민들 지켜주시고 농민들도 여러분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함께 연대해서 분행하고 세상을 살아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야 저희가 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집에 가세요. 다들 집을 안 들어가세요. 그럼 밤새 놀 겁니까? 아니야! 집에 가! 빨리 집에 가! 안 들어가! 네, 아이고, 참. 대단한 장면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농이라고 부르죠. 전농현이라고도 하고, 뭐, 전농이라고도 부르는데, 무서운 형님들입니다. 한번 시작하면은 끝을 내지 않는 무서운 형님들인데, 주말에 이제 저는 요 장면을 온라인으로 이제 거의 뭐, 간간이가 아니고 틀어놓고 일단은 힘이 좀 되어드리고 싶었는데,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야, 이게 저는 우리 집회 역사상 레전드를 참 많이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여의도 집회도 마찬가지인데, 남태령은요, 이거는 기존의 집회들을 이제 해석하거나 해석이나 분석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냥 이 기존에 있었던 집회들과 비교했을 때 특히 전농연이나 이 농민 단체들의 집회의 성격, 그리고 집회들을 많이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게 이렇게 풀릴 수 있지? 하는 놀라움이 저에겐 좀 있고요. 대단한 분석은 아닙니다. 그냥 제 총평인데, 두 번째로는 집회 패러다임이 이제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2030 여성들이 다 바꿔놨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독감 썰 풀기 전에 언급하는 이유는, 이제는 이들을 주된 대상으로 놓고 정치를 바라보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거예요. 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끙끙 앓으면서 계속 집에만 있었으니까, 온라인으로 그 늦은 시간에도 계속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늦게까지도. 그래서 정말 진짜 이거는 대단하다. 이분들을
각 정당에서 이분들을 이제 뭐 모니터링 한다는 표현은 너무 죄송스럽고, 이분들을 모시지 않으면 젊은 여성 유권자들의 표를 이제 지금은 이게 이제 민주 진보 계열의 여성들로 보이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여의도 집회에 나온 분들이나 이 트랙터 집회를 돕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나 어차피 세대는 동일하거든요. 20, 30 여성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추운 날씨에 올 겨울 가장 추웠다고 할 만한 체감온도 영하 10도가 더 내려갈지 모르는 그 날씨에 남태령에서 저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 농민단체들의 트랙터 집회에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경찰에 차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딸 같은 2030 여성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과거에 있을 만한 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거나 과거의 어떤 그런 집회 구호를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춤추고 노래하고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면서 평화적이고 축제 같은 집회를 또 유도해낸 거고, 오히려 트랙터 타고 오신 농민분들의 코가 시큰해질 정도로 감동을 안겨주셨단 말이에요. 야, 저는 이거 진짜 역사에 남을 만한 대단한 집회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체감하고 느끼셨고 그랬겠지만, 와, 저는 이거 보고 2030 여성들이 다 해냈다고 저는 봐요. 오마이뉴스 제목에 눈길이 좀 가서 이걸 갖고 왔는데요. 트랙터 끌고 용산까지 간 서울에 입성한 전봉준 투쟁단 130년 만 내 꿈을 이뤘다. 그래요. 시민들이 불가능한 길 여는 거 맞고요. 시민분들이 해내신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2030 여성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조심스럽게 남자 여자 갈라치는 것도 아니고요. 세대를 갈라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집회의 성격을 규정하게끔 만든 주된 연령층은 2030 여성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트랙터 타고 올라오신 농민분들의 연령대와 비교해 봤을 때 아빠 같은 분들이에요. 삼촌 같은 분들이고 아저씨 같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집회를 돕기 위해서 정말 죄송한데 이런 표현 죄송해요. 하등 관계없는, 하등 상관없는 2030 여성분들이 남태령으로 온 거예요. 남태령 고개로 왔다니까? 이거 우리 역사에 없던 일이에요. 집회 역사에도 없지만 우리 정치사에 없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르신들이 감동받을 만해요. 저는 전농TV로 봤는데, 전농TV 전국농민회 총연맹 유튜브 채널로 봤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나서 느낀 게, 아, 이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어디 한가롭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팝콘이나 뜯다가 야, 저 추운데 나가서 무슨 저런 개고생을 하냐 폄하했던 모든 연령과 모든 세대와 모든 성별 폄하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진짜 제가 갈라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어디 뭐 팸코나 어디 DC1부나 다음 네이버 카페 중에 좀 우경화되어 있는 그런 카페들이 있잖아요. 그런 카페에서
농민단체가 왜 올라왔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그저 도와준다고 나가서 그 추운데 노래 부르고 차 빼라고 하면 그 뭐 달라지냐. 2030 여성들이 대부분 다 좌파냐 뭐 이런 식으로 폄하했던 커뮤니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트랙터를 끌고 서울에 입성한 전봉준 투쟁단이 그 집회의 중심이거나 서울에 올라온 목적을 이루기 위한 주체일 수 있지만 거리의 집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바뀌고 있고 집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2030 여성들이 집회에 등장해서 집회의 성격을 규정하고 바꿔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2024년에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선거의 패러다임이나 선거의 이슈나 의제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남성과는 또 다르게 여성들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집회의 유연성을 갖고 올 수 있고요. 뭐랄까, 그 여성들이 규합하는 어떤 그 힘이 또 다릅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이 영상으로 보면은 더 감동적이거든요. 아, 정말 최고였어요.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있어요. 예전 어른들이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얘기했던 거. 그런 거 왜 하냐? 그런 거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냐? 네가 꼭 나가야 돼? 네가 꼭 나간다고 달라져? 부모님들이 늘 하셨던 얘기. 그게 첫 번째면 두 번째로는 나갈 때 나가더라도 뒤에 있어라. 모난돌이 정맞는다. 앞서 나가지 마라. 위험한 데 가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마라. 우리 평생 부모님들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도 저에게 그랬고요. 제가 40대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는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봐서 한날 한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라면 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뒤로 빠져라 해서 뭐하냐 이렇게 비관만 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이제 대부분 다 아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조롱하거나 폄하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결국에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잖아. 야, 씨, 나 약속 장소 가야 되는데 또 집회야? 아, 진짜 지랄 맞네. 응? 아, 나 이번 주 토요일에 몇 시에 어디 가야 되는데 또 차 막히겠네. 이제 그런 작은 뭐 일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요. 불편해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장소에 다 나갈 수는 없어도 적어도 고마워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 진짜 고마워서 그래요. 이게 트랙터를 끌고 오신 분들에게 고맙다. 이거보다는 차벽으로 막혔을 때 거기를 뚫기 위해서 모였던 시민분들과 2030 여성분들한테 사실은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주말에 온열버스도 보내주시고 컵라면 보내주시고 따뜻한 물이나 커피 보내주시고 했던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람이 어려워져 보니까 느껴요. 그 어렵다라는 게 정부가 바뀌어서 일상적으로 누리던 기본권이라든지 너무 이제 우리가 평소에 다 누리고 살았던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 무너지니까 이제 와서 세상 감사한 거예요. 저도 젊고 혈기 왕성한 나이에 왜 그런 생각을 못 했겠습니까? 저 20대 대학교 다닐 때는 저도 그 학교 내에서 벌어졌던 여러 집회나 시위나 거리에서 1인 시위 하시거나 3, 4, 5여 모여서 집회하시는 분들 안 좋게 본 적 많아요. 전혀 그런 걸 잘 몰랐을 때.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이나마 달라지고 있었던 걸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지금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직접 나가셨던 분들이나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이제 국회를 나가서 계엄군을 막았냐 안 막았냐 이런 거 모르겠고 우리 동생 같은 분들, 우리 딸 같은 분들, 우리 친구 같은 2030 여성분들이나 시민분들이 그 추운 날씨에 남태령을 안 나갔으면 이런 역사적인 장면이 못 나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겁니다. 우리가 최소한 고마워는 하자. 추운 날씨에 집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저는 고마워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마움도 없잖아요? 그럼 저는 민주주의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보죠. 정당하게 신고했고 정당한 집회였는데 가는 길이 막혔다. 그럼 우리는 국가에 물어볼 수 있죠. 국가 권력은 왜 정당한 집회를 가로막는가? 실제 막혔고 그 막힌 것에 분노한 시민들이 주말에 남태령에 나왔죠. 저는 이건 사회학적으로 정치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논문을 이제 써야 된다고 봐요. 2030 여성은 왜 집회에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들은 집회와 시위를 어떻게 주도하게 되었는가? 이거는 반드시 분석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분들에게 우리가 최소한 고마워하는 마음가짐은 좀 가지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안드립니다. 나쁜 정당에 투표하지 말고 나쁜 신문에 눈길 주지 말고 나갈 수 있는 집회에 나가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할 수 있다. 하려고 하면 너무 많다.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뭐 어디까지나 이런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어떤 집회를 나가보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 취재의 성격이 강하고요. 제 눈으로 직접 봐야 된다. 그걸 봐야 어디 가서 얘기라도 하죠. 주업이 방송인데 직접 나가서 제가 그걸 보고 와야 저한테 느껴지는 그 현장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두 번째, 밑바닥 민심 전문가라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데 안 나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현장은 제 눈으로 좀 보고 싶다. 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집회의 성격에 동의하면 나가보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저를 후원해 주시는 것처럼 제가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직접적으로 후원할 수도 있죠. 하려고 하면 방법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쯤은 그 2030 여성분들 현장에서 만나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고, 몇 살이고 어디서 나왔고 실제 부모님들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인생을 그리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정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이렇게까지 활동적이지도 않았고 이렇게 나와서 뭔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윤석열한테 고마운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전 국민 통합을 이뤘다. 윤석열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줬다. 제가 예상하건대 두고 보세요. 이 의식이 있는 2030 여성들이 이제 엄마가 될지 모릅니다. 안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라나는 세대들이 중요한 건 2030 여성들이 엄마가 되거나 가족 구성원이 됐을 때 그 자녀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예상해 보세요. 저는 오히려 집회 문화는 반대로 집회 문화가 더 퇴행적이고 후진적이고 고리타분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30 여성이 주도하는 집회를 보고 나서 제가 들었던 건 이거 이제 아무도 못 이긴다. 절대로 못 이긴다. 이런 의식 있는 여성들이 집회의 주된 층이 되는 순간, 지배하는 순간, 다시 만난 세계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뛰어넘는 메시지도 있고 세대 통합적이며 엔터테인을 가져온 순간 진짜 연대라는 건 무엇인가를 이번 남태령에서 보여줬고요. 여의도에서 보여줬어요. 이거 아무도 못 이깁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앞으로 우경화되는 정당, 앞으로 늙어가는 정당, 앞으로 극우, 꼴통, 수구화되는 정당은 절대로 이 사람들을 못 이길 거예요. 2030 여성들이요, 이태원 참사를 겪었고 세월호를 학창시절에 봤어요. 세월호를 학창시절에 보고 대학교에 와서 이태원 참사를 겪었어요. 그걸 지켜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겪었어요. 그러면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념을 초월해서 인본주의, 사람이 먼저인 세대. 그러니까 이 2030 세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어 보니까 내 친구들이 죽었다.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보니까 생존의 문제와 직결됐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축제에 간 내 친구들을 지키지 못했다. 심지어 이태원에서 걸어다니다가 죽었다. 그 아픔과 슬픔이 있는 세대예요. 그랬다가 윤석열을 만나서 내란을 겪습니다.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기본권, 자유,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걸 겪은 여성분들이고 시민들이 다수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마음은 아프지만 온갖 트라우마가 우리 몸 안에 가득하지만 그거를 발산하는 에너지가 다시 만난 세계인 세대예요. 응원봉이고 다시 만난 세계예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못 이긴다. 이제 못 이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 친구들이요, 빠르게 학습해요. 첫 번째, 빠르게 학습해요. 뭘로 학습하죠? 유튜브로 학습하고요, 커뮤니티로 학습해요. 우리 세대보다 정보 공유가 훨씬 빨라요. 그리고 자기 자체적으로 유튜브로 학습하고 커뮤니티로 학습도 하지만 마지막, 자기가 학습한 정보를 어느 누구보다 빠르게 공유해요. 이걸로 빠르게 공유해요. 그걸 SNS로 공유하고요. 공유를 하는 순간 그게 나한테 배지 같은 게 되는 거예요. 키링 같은 게 돼요. 키링. 가방에 달고 다니는 키링. 나 집회 나갔다 왔다? 나 남태령 갔다 왔다? 나 여의도 갔다 왔다? 나 기사도 났어? 나 SNS에 올렸다? 그거 봤어? 누가 어디 갔다 왔더라? 나 거기 가서 다만세 불렀잖아. 그걸 인증해요. 빠르게 확산되죠. 선순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달라요. 2016년 촛불 집회와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이 사람들을 포섭하지 못하면 그 정당은 망합니다. 이 세대의 마음을 얻는 사람들이 선거에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엄마가 되고 가족 구성원이 됩니다. 즉 오피니언 리더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 같은 수준 낮은 인간들은 절대로 우리 아들, 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아저씨나 저보다 형들인 5060들이 나와서 목이 다 쉬거나 아니면 축축한 목소리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물론 안치환 씨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도 명예도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응원봉 나오고 다시 만난 세계가 나오고 아파트가 나오고 캐롤이 나오고 이념과 정치는 무거운 주제들은 엔터테인먼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있잖아요. 노력하는 자를 뛰어넘는 건 즐기는 자입니다. 즐기는 자를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마무리하자면 시민의 위대한 승리가 주말에 또 이뤄졌다. 그리고 2주 전 있었던 여의도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의 여의도 집회 못지않게 더 많은 분들이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트랙터가 서울에 어떻게 입성했는지,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6시간의 과정을 반드시 기억해둬야 된다. 이건 영화화해도 상관없을 정도의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정치의 수준이 국민을 못 따라가요. 정당의 수준도 시민을 못 따라갑니다. 참 오랜 기간 뉴스를 했잖아요. 오랜 기간 뉴스를 하면서 별 일들 다 봤지만 와, 근데 이거는 네. 아까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트랙터 타고 오신 농민분들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서 애들을 이제 보내잖아요. 우리가 그런 민족이다, 씨. 제가 그래서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도 정치 고관여층인 분들이 적어도 이 집회는 알아야 돼서 트랙터가 어떻게 용산까지 갈 수 있었는지, 서울까지 갈 수 있었는지, 남태령을 어떻게 뚫었는지, 그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주된 집회층은 누구였는지, 또 더해서 야밤에 새벽까지 남태령을 지킨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그거 아셨으면 좋겠어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